네, 불법이에요. 피부가 썩어요. 저도 몰라요. 얘들이 치료가 돼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저희 복막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신약 치료가 좀 대중화되기는 했더라고요. 신약이 나오기 전에는 물원적인 치사율이 98%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복막염이 나았다더라 뭐 하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진단 잘못된 거라고. 거의 치사율을 100%로 봤고요. 살아남은 애는 복막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복막염 확진 기술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약이 나와서 치료율이 매우 높고요. 히스토리를 보면 최초의 복막염 신약은 미국에 있는 한 교수님이 개발을 하고 특허를 냈고요. 아마 GC376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몇 장소에서 치료를 했고 효과가 좀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후에 나온 GS44152라는 신약이 더 대중적으로 좀 안착은 했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약은 정식 약이 아니고요. FDA에서 승인도 아직 안 났고,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약이 아니라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약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보호자분들 보고 직접 구해서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먹는 약도 나오고 있는데, 먹는 약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논문에서 그 방식이 입증되지는 않았는데, 보통은 그래서 주사를 하고 있고요. 일정 양을 하루에 한 번 피하 주사로 12주를 맞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약물은 FDA에서 승인이 안 나서 약물로 쓸 수는 없고요. 화학 제품이고, 다만 복막염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얘를 죽일 거냐 아니면 미숙인 약물이라도 쓸 거냐라는 갈림길에서는 보호자분들이나 수의사분들이 대부분 그 케미컬을 쓰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그 결과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고양이들이 완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 12주 동안, 그러니까 80 며칠이죠? 84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놔야 돼요. 피하 주사를. 그런데 이게 정식 승인된 약물이 아니라서 병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주사 한 대 맞으려고 날마다 병원 오는 것도 고양이도 보호자도 못할 짓이잖아요. 피하 수액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자분이 연습을 하셔서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놓고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요즘 좀 수용성으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진짜 좀 다른 약에 비해서 끈적끈적하고 애들이 주사 맞을 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피하 주사를 하셨던 보호자분들도 고양이한테 복막염 신약 주사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는 좀 봤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잘못하면 다 불법이에요. 근데 얘는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병원에 보호자분이 오셔서 복막염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분이 진료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말씀하세요. 집에 킥이 도착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진료 받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정 오픈 채팅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특정 카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 쪽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루트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더 확실하고 합법적인 루트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한 업체가 공식적으로 이 약품을 개발을 하고 법적인 승인을 따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합법적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는데, 현재는 그런 방법이 유일하게 이해를 하죠. 저희도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신약 치료에 부작용도 있을까요? 공식적인 부작용은 딱 두 개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 제외하고,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아이일 경우 이빨이 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빨이 잘 안 나거나 이상하게 나거나, 그리고 이거 되게 아프거든요. 주사 부위의 괴사, 피부가 썩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다 좋아지더라고요. 일단 살아야죠. 살아야지. 피부가 안 좋아져도 살아야죠.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안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영구치의 발화의 문제와 주사 부위 괴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사 부위 괴사가 고양이 주사 부위 종양이랑은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사 부위 종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종양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주사하자마자 며칠의 상관에 그쪽의 피부가 딱딱하게 굳거나, 그러니까 괴사성 소견이 일어납니다. 괴사는 세포가 죽는 거고요. 종양은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하는 거고요.
둘 다 안 좋은 거긴 한데 괴사 부위는 완치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수술적으로 잘라내서 꼬매주면 잘 붙습니다. 복막염은 재발도 한다던데 재발을 왜 해요? 코로나 걸려보셨어요? 주변에 코로나 2번 걸린 사람 못 보셨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 질환을 극복을 했는데 면역 시스템이 아직 여전히 완벽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저항을 형성하지 못해서 한 번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병원에서 몇 년 전에 고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계속 재발하면 어떡해? 재발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재발했을 때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고요. 배추는 포기 셀 때 하는 말이다. 아. 저희의 추정은 그렇습니다. 복막염은 실제로 보면 1살 전후의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고 교과서적으로 보면 3살 미만 12살 이상, 그러니까 아직 면역 시스템이 견고하게 만들어지기 전 또는 나이가 너무 먹어서 면역이 약해지는 순간, 그러니까 면역이 완전하지 않은 순간에 많이 걸리는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건 이 친구가 한 3살만 좀 넘으면 통상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완성이 되니까 우리 그때까지 한번 버텨봐요. 그런 목적으로 재발을 하더라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한다고 뭔가를 확률을 낮출 수 있어요. 사실 신경 쓸 거는 동거묘가 복막염에 걸렸거나 경력이 있었을 때 적어도 반년 이상은 스트레스 안 받게 주의하시라.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동거묘가 진단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어린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경우도 봤어요. 2마리였는데 한 친구가 안 좋아지거나 다른 집으로 갔어. 이 친구가 걸려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건 온 게 아니라 간 거잖아. 그럼 얘가 와서 전염병을 퍼뜨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 복막염 치료제를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하실 수 있다 보니 동물병원에서 진단도 받지 않고 치료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행동을 애한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막염일까 하는 상황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복막염이다 아니다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당신이 행복하니까요.